자, 마찬가지죠. 175, 6, 7 같은 유형의 문제가 될 거고요. 풀어보세요.
자, 177번 해보셨나요? 자, 177번에 약간의 좀 다른 시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요. 자, 177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정의역이 축을 포함하느냐 아니면 축 이전에 있느냐 축 이후에 있느냐 이렇게 분명히 나눠서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춰보냐면 이 폭의 이 정의역의 구간의 길이가 1이에요. 그죠? 구간의 길이가 1입니다. a-2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여기를 뺀 값이 1이에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의 차는 2예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1입니다. 자, 우리 y는 x제곱으로 한번 생각해봐. y는 x제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1과 1,1 요거를 알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정말 수도 없이 그린 형태야. 그럼 잘 봐봐. 폭이 1이야. 폭이 1인데 꼭지점을 포함한 상태에서 과연 최대 최소의 값의 차가 2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의 경우를 평소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절대로 꼭지점을 포함하고서는 이 최대 최소 값의 차가 2라는 값을 가질 순 없다라는 걸 알고 있다. 이해가 돼요? 그럼 이건 어디를 공략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t라고 하고 여기를 t 플러스 1이라고 해볼까요? 요 폭이 1이 되게끔. 그럼 t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과 t에서의 함수값의 차가 2가 되는 t는 뭐냐면 2분의 1이 됩니다. 자, 이 2분의 1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여기 그래프에서는 여기가 1이니까 거기서 2분의 1만큼 더간 2분의 3과 2분의 5에서의 함수값의 차가 2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의 a는 뭐야? 2분의 3이 되려면 2가 되겠죠. 반대쪽 생각해볼까? 함수값의 차가 2가 되기 위해서는 1에서 거꾸로 2분의 1만큼 가면은 여기의 값이 x는 2분의 1이 될 겁니다. 물론 여기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요 경우에 해당하는 a는 뭐예요? 0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인지를 하고 있고 이럴 수가 없다. 꼭지점을 포함해서는 그것만으로도 연산은 훨씬 간단해집니다. 나눠야 할 케이스도 줄어들고 그래서 a는 2하고 0이라는 두 개의 값을 대칭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이겁니다. 이해가 좀 될까요? 그래서 저에게는 참 자주 해요. 꼭지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2차 함수들을 풀면서도 자주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y는 x제곱이면 제가 다른 거를 응용해서 생각하는 건 약간 오바예요. 그런데 x제곱이면 요 부분의 이 형태만큼은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교재 맨 마지막이에요. 2차 함수의 활용입니다.
자, 얘를 두 가지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자. 이 요즘 방식과 옛날 방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2a 더하기 b 더하기 1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a하고 c 요 사이를 움직이는 점 P입니다. 즉 a 값이 0에서 3까지일 때 b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라는 값을 갖는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2a 더하기 b 더하기 1이라는 식 대신에 요 b 자리에 이 친구를 대입을 좀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되면서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즉 a는 1일 때 최소값 3을 갖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차함수에서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다만 두 번의 교육과정 이전에까지는 살아있었던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그 단원이 사라지면서 많은 게 좀 사라졌는데, 그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단원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런 류의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많이 접근을 했냐면, 자, A에서 C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2a 더하기 b 더하기 1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일단 는 k라고 놓고 봤습니다. 는 k. 자, 여기를 a축, 여기를 b축이라고 보고 b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k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 직선이 요 곡선과 만나기 위한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겁니다. 왜냐? 왜 만나야 되는 거죠? 자,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요 점에 a, b나 요 점에 a, b를 대입하게 되면 나오는 값이 y절편 k-1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을 어디 점을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y절편의 값이 바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은 오케이. 그럼 k-1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할 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걸 감안하면 여기를 이렇게 대입할 때 최대값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최소값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b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하고 접할 때, 즉 넘겨주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여야 돼? k는 3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가 좀 될까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지만 최대값을 묻는다면 어디를 대입해라? 3,0을 대입해라. 자, 3,0을 지날 때 이 직선에 3,0을 대입을 해주면은, 자, 여기다 3과 0을 대입해보면 k 값이 7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종합해보면 k 값의 범위 7,
3 이상 7 이하의 값을 갖게 될 텐데, 자 여기서도 한번 똑같이 한번 볼래요? 이 a에 대한 이차함수가 이 범위에서 1에서 최소값을 갖지만 최대값은 a는 1에서 더 멀리 있는 3에서 최대값을 갖죠. 3을 대입해 보면 똑같이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의 접근 방식,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한, 그 다음에 이게 현재의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대수적으로 보는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 뭔가 납득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왼쪽이, 어떨 때는 오른쪽이 좀 더 편할 때가 있으니까 둘 다 좀 알고 있어라.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179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1학기 때 만나고 2학기 때 또 만납니다. 1학기 때 만날 때와 2학기에 만날 때 다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문자 하나를 적당히 여기를 x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 6-x가 될 거고, 자 그렇다면 8, 6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면은 여기는 3분의 4x가 될 거예요. 닮음을 이용하면. 자 그래서 D2의 길이는 8-3분의 4x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x 8-3분의 4x라는 2차 함수 크기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분의 4로 묶어주면 6x가 되면서 마이너스 3분의 4 x-3의 제곱 플러스 3분의 4 곱하기 3의 제곱. 따라서 x는 3일 때 12가 최대값이 됩니다. 그렇죠? 자, 2학기 때 이 문제는 어디서 만나냐면 우리가 집합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절대부등식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문자를 두 개를 사용해서 자 여기 똑같이 8-a, b 이렇게 표기하게 되면 8-a 대 b는 8대 6 뭐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때 AB의 최대값. 이게 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 넘기고 8b는 48-6a가 되면서 6a 더하기 8b는 48. 3a 더하기 4b가 24일 때 ab의 최대값은 뭐냐? 이렇게 묻는 문제. 그러니까 뭐야? 산술기하 평균을 이렇게 사용해주면 이와 같은 부등식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12. 12 AB가 될 거고 144는 12AB. 따라서 AB의 최대값은 12. 대신 등호성립 조건 생각해주면은 3A하고 4B가 같을 때 등호성립을 할 테니까 각각이 12일 때, 즉 A는 4, B는 3일 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각 단원에서 원하는 방향이 살짝 다른 거죠. 이게 서술형에 나오면은 분명히 1학기 때 저렇게, 2학기 때는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요. 근데 단답형에 나온다? 이건 최대, 최소를 아예 읽지도 않을 거야. 읽지도 않은 채로 바로 중점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3, 4 해서 답을 7이라고 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이거는 그냥 불변의 진리입니다. 최대값 물어본다? 중점 찍어주시면 돼요. 이해가 될까요? 그럼 이거랑 같은 게 뭐냐면은 이런 것도 있죠. 직각삼각형인데 직사각형을 이렇게 잡아요. 그럼 직사각형을 이렇게 잡는 경우에도 이 빗금친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 언제나 중점인 경우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쓰고 넘어가는 거지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이 학생들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아마 이런 문제를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에 대한 넓이가 아니라 이 넓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이거는 학생들 머릿속에 중점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180, 181번 한번 해보세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180번 해보셨나요? 자, 180번 아까 솔루션 2로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는 K라고 놓고 B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보시다시피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꼴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 그래프에 이 동그라미 친 K가 최소인 경우는 이 동그라미 친 값이 최소가 되는 경우인데, 즉 Y절편, 여기서는 B절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B절편이 최소가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면서? 얘랑 만나면서, 선분 AB와 만나면서, 그 경우가 딱 이렇게 접하는 포물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판별식은 0이다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판별식은 8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8 플러스 K 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4 플러스 8 판별식 직선의 방식이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1 되죠? 넘겨주면은 이렇게. 그래서 하다 보면 첫 번째 방법이 좀 더 편하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제 나타날 겁니다. 다만 이 방법이 좀 사장된다는 게 좀 아쉬워서 학생들에게 이게 하다 보면은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유용하고 그러한데,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속값이 아니라 최대값을 묻는다 그러면 A나 B의 좌표를 실제로 대입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0,1이나 4,0을 각각 대입해서 그 중에 나오는 K값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될 텐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0,1과 4,0을 대입했을 때 아마 K값이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실제로 이 점을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되거든요. 참고. 자, 그 다음에 181번 같은 경우는 S1-S3, 이게 그냥 바라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요것들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하던 짓인데, S1-S3를 S1 플러스 S4 마이너스 S1 플러스 S3 플러스 S4, 그러니까 각각의 S4를 더해주는 거야. 그럼 S1 더하기 S4는 직사각형이 될 거고, 얘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넓이가 K가 될 거고요. S3 더하기 S4는 이미 고정된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S2, S4도 마찬가지야. S2와 S4도 마찬가지로 S1을 같이 더해주면
고정된 값이고요. S4 더하기 S1이 직사각형의 넓이 K가 돼서 그냥 깔끔하죠. 각각을 구하면 어렵지만 이렇게 더해줌으로써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최소값까지 구해보시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82, 83까지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다 나왔나요, 결과? 자, 182번 같은 경우는 적당히 뭐 제가 봤을 때 DP를 T라고 놓고 BQ를 ET라고 놓는 게 여기를 피타 써가지고 2-3T로 잡고 2의 제곱, 2-3T의 제곱으로 잡으면 문제에서 원하는 제곱의 합을 이렇게 표현해주면 T에 대한 이차함수가 나올 거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183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시간 T에 대해서 1초 후, T초 후 이동한 점의 좌표를 표기한 다음에 우리가 좌표를 알 때 삼각형의 넓이를 보통 신발끈을 쓰잖아요. 저는 신발끈 쓸 때 어떻게 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냐면 한 점을 원점으로 보내라. 그래서 2점짜리 신발끈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0,0이 되기 위해서는 y에다가 전부 다 t-4를 더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한 점이 원점이 됐을 때 이 신발끈은 심플하단 말이에요. 2분의 1에 크로스로 곱해서 빼주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3개짜리 이거는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나오고 2개짜리로만 이렇게 연산해주면 뭐 쉽게 실수까지 구할 수 있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정답부터 시험 볼 거고요. 자, 점점 최근 들어 결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좀 잘 볼 수 있도록 합시다.